자, 이제 종강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오늘 하고 앞으로 2번만 더 수업을 하면 종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고 한번 버텨봅시다. 최근에 들은 말 중에서 제일 멋진 말이 산 오를 때 정상이 보일 때부터 힘들다. 그 말을 들었을 때가 제일 멋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학기 말도 끝날 때 정상이 보일 때 이때가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 내용은 퀀타이제이션입니다. 퀀타이제이션. 제목이 퀀타이제이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거가 샘플링 티어렘이에요. 나이퀴스트 샘플링 티어렘. 그게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게 어떠한 티어렘인지, 샘플링 티어렘, 나이퀴스트 샘플링 티어렘이라고 하는 거가 대체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한 이론인지 스스로 묻고 그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들이 내고 말로서 해답을 내고 그걸 내가 수식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인가, 그걸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죠? 시험 문제를 1, 2, 3, 4번까지 있는데 물론 각 문제에 서브 문제도 있고 그러는데 3번까지는 냈어요. 그리고 이제 4번 내는 거가 이제 오늘부터 배울 거를 낼 예정이에요. 3번까지가 지난 월요일까지 배운 거 가지고 가르치고 그 말한 내용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냈어요. 시험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 종강할 때 다시 제가 이야기를 해주겠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4번 문제가 이제 오늘하고 앞으로 있을 3번의 수업 시간 내용이 4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나이퀴스트 샘플링 티어렘에 대해서 금방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어떠한 이론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리를 좀 해라 라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보세요. 이 샘플링 티어렘을 왜 배우냐면 디지털 통신을 하기 위해서 배워요. 지금 모든 건 우리 라디오 빼고는 거의 다 디지털 통신이에요. 심지어 TV마저, TV 예전에 안테나 통해서 이렇게 본 것은 아날로그 통신이었어요. 근데 지금 다 디지털로 바뀌었어요. 2010년 초반에 다 디지털 TV로 바뀌었어요. TV도. 그죠? 유일하게 지금 남아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것 중에서 남아있는 거가 라디오. 라디오는 AM, FM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아직 아날로그 통신 방식을 쓰고 있는 거죠. 그죠? 또 한 가지 쓰고 있는 거가 그 배 해상 통신. 해상에서 쓰는 통신이 아날로그 통신을 쓰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것도 디지털로 바꾸기 위한 지금 이 작업들이 시작한 지 좀 됐어요. 근데 워낙에 어떤 안전이라든지 막 그런 것들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더 안정화되고 그렇게 해서 모든 실험들이 다 완벽하게 됐을 때만이 교체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조금 더 늦어지고 있죠. 그죠? 모든 게 다 디지털화 되고 있어요. 그죠? 이미 이제 디지털화의 문제점들이 오히려 디지털화 된 지는 오래됐고 디지털화 된 거에 대한 문제점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해요. 뭐냐면은 복사 가능하다. 복사 가능하다. 디지털은. 그러니까 최근에 인공지능에 의해서 인공지능이라는 게 디지털로 되어 있는 그것들을 계속해서 러닝해서 이 시그널들의 패턴에 그걸 러닝해서 예를 들어 며칠 전에 나온 거 보니까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의 사진을 계속해서 이렇게 러닝해서 이 사람이 마치 직접 실제 움직인 것처럼 이 거리에서 움직인 것처럼 실제 말하는 것처럼 그걸 가상으로 하는데 진짜 실물이 하는 거하고 똑같이, 그래서 누구도 구별하지 못하게끔 그건 복사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앞으로 발전할 걸 보면은 복사 가능하지 않는 무엇인가의 형태, 디지털 형태를 뛰어넘는 어떤 형태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런 흐름으로 따진다 보면.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아직도 이제 디지털 과정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디지털 과정에서 필요한 것 중에서 하나가 샘플링 과정이에요. 그렇죠?
샘플링 과정인데 샘플링을 하면은 아날로그 시그널이 어떻게 바뀌어요? 라고 질문하면 제가 좀 더 부정확한 질문이겠죠. Continuous time 아날로그 시그널이 어떻게 바뀌어요? 라고 말을 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Discrete time 아날로그 시그널이 되는 거죠. Discrete time 아날로그 시그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아날로그 시그널이라는 거는 바이너리 비트로 나타냈을 때 유한계의 숫자의 바이너리 비트로 나타낼 수 없었을 때를 우리는 아날로그 시그널이라고 말을 하는 거가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반면에 디지털 시그널이다라고 한다면 파이나이트한 바이너리 비트의 개수로 나타낼 수 있으면은 우리는 그거가 디지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디지털로 나타내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 무엇이냐면 퀀타이제이션이에요. 퀀타이제이션. 자, 정량화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이제 이따가 끝날 때쯤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하겠지만 보세요. 아날로그 시그널이 있는데 이걸 샘플링해서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이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의 어떤 범위를 가질 수 있겠죠. 아주 제너럴하게 말을 한다라면. 그렇죠? 보통은 그 맥스와 민의 어떤 한계치가 있어요. 맥스와 민의 한계치가. 왜냐하면 우리가 신호를 받고 하는 회로가 그 작동하는 그 스윙 레인지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맥스와 민이 있어요. 맥스와 민으로 세츄레이션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제가 아무리 큰 소리로 하더라도 볼륨을 아무리 높여도 볼륨 끝에 가더라도 그 맥스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그 아날로그 시그널은 맥스와 민의 앰플리튜드가 되어 있는 거를 샘플링해서 얘를 퀀타이제이션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신호가 어느 사이에 있으면 예를 들어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10까지의 아날로그 시그널이 이 위에서 움직이는데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8 사이에 있으면 내가 마이너스 9라고 말을 하고 그러니까 그 미드 포인트를 말을 한다는 거죠. 또 마이너스 8과 마이너스 6 사이에 그 샘플한 값이 마이너스 8과 마이너스 6 사이에 있으면 마이너스 7이라고 말을 한다든지 그렇게 중간값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중간값은 바이너리 비트로 나타낼 수 있는 값들이다라는 거죠. 어떻게 나타내냐면 가장 쉬운 방법이 3개의 비트로 나타낸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8개의 레벨로 만들었다라면 그 레인지를 000부터 해갖고 111까지 바이너리 비트를 어사인 함으로써 걔네들을 비로소 디지털 정보로 변환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궁금증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디스크리트 타임 아날로그 시그널을 퀀타이제이션 해가지고 퀀타이제이션 한 값은 바이너리 비트 값으로 나오겠죠. 비트 값들로 나올 텐데 이 바이너리 비트 값으로 나온 것을 이제 다시 원래 아날로그 시그널로 바꾸고 싶어요. 다시 아날로그 시그널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이 바이너리 비트를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로 바꿔야 되겠죠? 역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마이너스 7이라고 말했던 거.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이너스 7.5도 마이너스 7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마이너스 7을 가지고 000이라는 바이너리 비트를 어사인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막 뭔가를 하고 나서 얘를 아날로그 시그널로 다시 바꾸고 싶어요. 그렇죠? 그런데 000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마이너스 7.5였는지 마이너스 7.3이었는지 마이너스 7.2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는 그대로 마이너스 7이다. 000이기 때문에 얘는 원래 마이너스 7이다 라고 말을 하겠죠. 그렇죠? 그럼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이 마이너스 7,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딱 정량화된 어떤 값을 갖는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로
변환이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그거를 나이퀴스트 샘플링 시어럼에 의해서 리컨스트럭션 필터를 붙여가지고 보낸다라면 원래 아날로그 시그널하고 절대로 같은 아날로그 시그널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거기에서는 필터의 문제도 아니고 샘플링 레이트의 문제도 아니에요. 샘플링 레이트는 들어오는 아날로그 시그널의 밴드위드스의 2배보다 더 빠르게 샘플링을 하면은 원래 시그널로 복구할 수 있고, 그때 사용되어질 필터는 나이퀴스트 필터, 즉 렉탱귤라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필터를 사용하면 원래의 신호로 복구할 수 있다라는 거가 나이퀴스트 샘플링 시어럼인데, 우리가 중간에다가 뭘 훅 넣냐면은 지금 퀀타이제이션을 넣었어요. 퀀타이제이션은 나이퀴스트 샘플링 시어럼에서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렇죠? 퀀타이제이션 하면은 발생하는 건 무엇이냐면 원래의 정보에서 잃어버리는 부분들이 항상 발생하게 되겠죠. 퀀타이제이션 함으로써. 그렇죠? 그 부분들은 어쩔 수가 없는데, 그런 정보를 잃어버림에도 불구하고 원래 아날로그 시그널하고 다름에도 불구하고 요즘 세상에서는 다 디지털화 시켜가지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성능이 좋다라고 말을 해요. 그게 왜 좋을까는 이제 우리가 2학기 때 배울 거고요. 왜 좋을까는. 아무튼 우리가 그 과정, 이 디지털 정보로 변환하는 과정에 대해서 지금 배우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과정을 배우면 그걸 이용해서 왜 우리가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고 디지털을 다시 아날로그로 바꾸고 왜 그 짓들을 하는지, 그거에 인해서 우리가 얻는 이점들은 무엇인지, 이제 그것들은 이제 여러분들 2학기에 배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2학기 때 통신 시스템 2가 2개 분반이 열리기로 결정이 됐어요. 저하고 이인규 교수님이 분반을 하는데, 이인규 교수님도 정말 잘 통신 시스템 2를 잘 가르쳐 주실 거기 때문에 어떤 수업을 들어도 여러분들이 좋은 수업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런 내용을 배우게 되고, 우리는 지금 오늘 배운 내용은 어떤 단계인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고 배우면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퀀타이제이션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우리는 X of T라는 아날로그 시그널이 있으면 여기서 샘플러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면 이거는 XKT, 시간 샘플링 인터벌 TS마다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이 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퀀타이제이션, 어떤 측에서는 퀀타이제이션 안에 결과값이 바이너리 비트가 나온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우리 책에서는 여기다 과정을 하나가 더 집어넣었어요. 인코더라고. 그러면 여기서 바이너리 비트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코더라는 부분을 하나 집어넣습니다. 자, 이 퀀타이제이션은 무엇이냐면 간단한데, 여기 들어오는 XKTS를 제가 X라고 놓는다라면 이 X의 범위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가질 수 있다라고 아주 제너럴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나중에는 맥스값과 민값을 정해놓고 문제를 우리가 한번 다뤄볼 텐데, 맥스와 민이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의 X값이 가지고 있어서 여기서 마이너스 무한대, 이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무한대고 이쪽으로 가면 플러스 무한대에 갖는 X값이 이 X값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값을 갖는 어떠한 값을 취하고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퀀타이제이션 된 여기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리지널을 이렇게 나눌 겁니다. 여기를 R1, 내가 받는 이 X의 범위를 이쪽을 R1, R2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어디까지 나눌 거냐면 이렇게 R8 8개의 리진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물론 일반화 시켜가지고 말하면 8 대신에 어떤 n 값을 써가지고 일반화를 시킬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저는 8개의 리진으로 나눠가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를 A1이라고 말하고 여기를 A2라고 말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를 A7이라고 말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리진 1은 들어오는 리진 1은 x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A1까지에 있는 x들의 서브셋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R2는 리진 2는 x가 A1에서 여기를 포함시키죠. A2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리진 i는 어떻게 될 것이냐면 x가 ai-1 ai 이렇게 될 것이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리진 8은 x가 a7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8개의 레지언으로 나타내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퀀타이제이션의 아웃풋을 제가xi라고 놓겠습니다. xi. 그죠? xi는 몇 개의 값 중에서 하나인데 xi는 여기서 i는 1부터 8까지가 되어서 퀀타이제이션은 인풋 값이 x를 갖는 어떤 함수로 제가 표시를 한다면 x가 인풋으로 들어오면 퀀타이제이션 아웃풋은 q of x는 xi 값을 갖는데 언제 xi 값을 갖냐면 x가 만약에 reason i에 포함이 된다면 퀀타이제이션 된 xi 햇을 갖는 이러한 펑션 역할을 하는 이 서킷이 바로 퀀타이제이션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과정을 갖추겠다라는 겁니다. 과정을 알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인코딩은 무엇이냐? 인코딩은 제일 마지막에 나온 이야기지만 미리 먼저 말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8개 리진으로 나왔는데 여기를 인코딩을 어떻게 하냐면 000, 001, 010 해서 쭉쭉쭉 해갖고 111. 제가 이렇게 만약에 바이너리 비트 3개가 우리가 필요하잖아요. 적어도 이 리진을 바이너리 비트의 조합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적어도 3개의 비트가 필요하고 적어도라는 말이 어폐가 있을 수 있지만 3개의 비트면 sufficient 한 거죠. 8개의 리진을 바이너리 비트로 나타내는 데 있어서. 그렇죠? 그렇죠? 우리 3개의 비트로 사용할 거란 말이죠. 근데 이 비트를 이런 식으로 어사인을 하면 책에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내추럴 바이너리 코딩이라고 말을 하고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그레이 인코딩 방식으로 하는 코딩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000, 001, 그 다음에 여기는 앞에 있는 거하고 바이너리 비트가 하나만 차이가 나도록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010이 아니라 011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하고 비트가 하나만 차이가 나도록 이렇게 인코딩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010 여기도 여기하고 하나 차이 나죠. 그 다음에 뭐 110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 해서 앞에 있는 또 옆에 있는 이거하고 또 이거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얘하고 다 바이너리 비트 하나의 비트만 차이가 나도록 옆에 있는 어제이센트의 리진에 할당된 바이너리 비트 시퀀스가 한 개의 비트만 차이가 나도록 리진에다가 바이너리 bit을 어사인하는 방법을 우리는 그레이 인코딩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레이 인코딩이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여기다가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인코더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죠? 보통은 퀀타이제이션 안에다가 그 인코딩까지 같이 쓰는 경우가 많아요. 퀀타이제이션 with gray encoding. 그러면 박스 하나면 되는 거죠. 또는 퀀타이제이션 with natural binary coding. 그래서 그 책에서는 NBC라고 저 책 보고 처음 알았는데 그런 용어를 많이 쓰진 않는데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어사인을 하는데 이제 그 퀀타이제이션이 뭔지 알겠죠? 그렇죠? 이게 뭐 별게 뭐가 있겠느냐? 라는 건데 일단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운 모든 지금 이제 그 랜덤 프로세스, 랜덤 베리어블 그런 모든 이제 지식들을 다 집어넣어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최적화할까? 그를 풀려고 해요. 자,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문제를 이해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그 풀려는 노력이라도 할 수가 있잖아요.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대체 저걸 뭘 풀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문제를 잘 이해해 보세요. x of t를 샘플링한 x of kts를 는 뭐가 될까요? 저거는 일반적으로 말을 하면 랜덤 프로세스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대신에 디스크리트 타임 랜덤 프로세스다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느 순간에 들어오는 입력 신호는 하나의 샘플 펑션이다. 매번 많은 시그널들이 들어오지만 우리가 어느 순간에 본 이 시그널은 앙상블 오브 샘플 펑션에 하나의 샘플 펑션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을 샘플링을 했어요. 그 샘플링 한 거는 타임 시퀀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타임 시퀀스는 디스크리트 타임 샘플 펑션이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이름을 짓는다라면. 그렇죠? 그 다음에 다른 샘플 펑션이 들어왔어요. 걔도 시퀀스로 나오겠죠. 걔는 앞에서 말했던 샘플 펑션하고 다른 샘플 펑션이기 때문에 다른 값을 갖는 시퀀스가 올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수없이 많은 샘플 펑션들이 계속 들어오고 샘플링 되고 이 값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타임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 시그널들을 어느 시간이었을 때 세로로 쭉 잘라서 보는 거가 그 시간에서의 랜덤 베리어블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랜덤 베리어블의 평균 값이 시간에 상관없이 모두 같다라면 또 한 가지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 어느 시간과 어느 시간 간의 코릴레이션의 문제를 보는 것이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인데 이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 값이 어떤 시점에서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시점과 얼마만큼의 시간차의 타우 값을 보느냐만 중요한다라면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와이드 센스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다 라고 말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모델링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오는 입력 신호는 와이드 센스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인 XKT 그를 저는 랜덤 프로세스 X라고 말을 하는 거죠. 랜덤 프로세스 X라고. 하지만 디스크리트 타임 랜덤 프로세스입니다. 그렇죠? 그러한 랜덤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 X를 X 햇으로 퀀타이제이션을 해요. 어떻게 퀀타이제이션 하면 Q of X는 X 햇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X 햇 I는 이거는 커다란 X 햇이라고 말을 하고 얘는 커다란 X. 그러니까 Q of X는 X 햇이라고 말을 하는데 X 햇은 X1 햇, X2 햇 해서 요 우리 예제의 경우에는 X8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X는 저기서 X는 와이드 센스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다 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그렇죠? 이 소리는 무엇이냐면 X라는 거에 어떤 KT였을 때, 즉 시간 KTS였을 때
많은 샘플 펑션들이 오는데 K번째 샘플링 한 것들을 쭉 봤었을 때 얘네들의 평균 값이 시간에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K라는 그거가 중요치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XKTS였을 때와 K 말고 J라고 말을 해봤습니다. 다른 샘플링 했었을 때가 RXX, K-JTS. 이 시차에만 상관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됐었을 때 우리는 와이드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인데 우리가 보고 싶은 건 뭐냐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 A1, A2 해서 지금 A7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무한대가 있었고 여기가 플러스 무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이를 리전 1, 이 사이를 리전 2, 이 사이를 리전 3 해서 이제 이 사이를 리전 7, 이 사이를 리전 8 이렇게 나눴단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나눴는데 이 사이에 들어오면 X hat 1, X hat 2, X hat 3, X hat 7, X hat 8 이렇게 하는데 뭘 하고 싶냐면 문제가 뭐냐면 X와 QX 즉 이거는 무엇이냐면 X와 내가 퀀타이제이션 한 거에 제곱한 것은 일종의 정확한 값과 내가 퀀타이제이션 한 값의 어떤 에러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의 평균값, 이런 에러의 평균값이 미니마이즈 되도록 제가 이거를 D라고 놓겠습니다. 왜 D냐면 D의 약자가 디스토션, X를 디스토션 시켰다라고 해서 D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이거를 미니마이즈 하고 싶어요. 어떻게 미니마이즈 하고 싶으냐면 AI와 XI를 잘 조절해서 저거를 값을 만들고 싶어요. 예제로 말을 해볼게요. 만약에 자 샘플러가 있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기 위해서 수많은 샘플 펑션들이 인풋 값으로 샘플러에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 수많은 샘플 펑션에 인덱스를 하나 붙여볼게요. x1t, x2t 해서 x mt m개는 이 캐피탈 M은 아주 큰 그래서 무수히 많은 샘플 펑션들이 인풋 값으로 어느 시점 이렇게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보고 있는 거는 어느 샘플 펑션의 스냅샷을 보고 있는 거죠. 스냅샷을. 자,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x1t를 넣었을 때 아웃풋 값은 x1 KTS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x1t가 이렇게 생겼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x1 KTS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이게 x1 KTS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x2 KTS는 어떤 모양이냐면 이런 모양이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x2 KTS는 디스크리트 타임 버전은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 XMT에는 쭉쭉쭉 내려와 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점선으로 그려야 되는데 다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요거 전체가 랜덤 프로세스인 거죠. 이 총체가. 그죠? 어느 시점에서 랜덤 베리어블이다 그러면 이 시점이 예를 들어 3TS예요. 요 시점이 3TS. 그러면 이 3TS였을 때 이렇게 본 요 값들은 뭐냐면은 X3TS를 나타내는
제가 랜덤 베리어블 세 번째 랜덤 베리어블이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랜덤 베리어블은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죠. 이것들의 디스트리뷰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디스트리뷰션을. 그리고 또 이때를 봤어요. 이 값들은 다르지만 이 시간대에 봤던 디스트리뷰션은 모두가 같을 수는 있겠죠. 그렇죠? 평균적으로 봤더니 평균값이 같고 베리언스 값도 같고, 그렇죠?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 타우만의 함수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타우에 상관없이 세컨 모멘트가 모두 같다라는 뜻하고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중요한 이야기인데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Rx 타우는 expected value of random process x of t 곱하기 x of t 플러스 타우예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Rx0를 넣어보세요. Rx0. 타우에다가 제로를 넣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되냐면 expected value of x 제곱 of t예요. 그거가 t의 함수가 아닌 거죠. 와이드 센스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라고 한다라면. 그러겠죠? 원래 Rx 타우는 xt 곱하기 xt 플러스 타우의 expected value인데 그거가 t의 함수가 아니라 타우만의 함수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타우에다가 제로를 넣었더니 이 expected value of x 제곱 of t의 평균이잖아요. 그런데 그 값이 타우만의 함수였는데 그 안에 t가 없기 때문에 t에 상관없는 똑같은 값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컨 모멘트가 같다. t에 상관없이 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와이드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는 세컨 모멘트가 같고 또 평균값이 시간에 관계없이 모두가 같기 때문에 분산을 나타내는, 베리언스를 나타내는 세컨 모멘트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값도 시간 t에 상관없는 일정한 값을 갖겠죠. 그렇죠? 알겠어요? 알겠어요? 모르겠으면 다시 설명해 달라고 하세요. 괜찮으니까. 중요한 그러니까 랜덤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그 과정 중에 그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금방 했던 이야기들 생각해 보세요, 한번. 그렇게. 자, 저는 와이드 센스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를 가정을 할 건데 거기다가 좀 더 스질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때의 KTS 그래서 이때의 값이 KTS를 XK라고 K번째 본 랜덤 베리어블이다 라고 말을 한다면 XK, 어떠한 XK를 보더라도 내가 디스트리뷰션이 같다라고 놓는다면 되게 슈릭하게 프로세스를 규정하는 것과 같아요. 시간에 전혀 상관없이 퍼스트 모멘트, 세컨드 모멘트만 같은 것이 아니라 디스트리뷰션까지 같다라고 말하는 걸 우리는 스트릭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가 이런 가정까지 생각을 한다면 하는데 퀀타이제이션 문제에서는 이런 가정까지 생각을 해야지만이 조금 문제가 쉽게 풀려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그 가정을 하고 문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미니마이즈를 시키고 싶은데 미니마이즈를 어떻게 시키고 싶냐면 AI 값을 조정하고 퀀타이즈 된 XI 햇을 조정해 가지고 원래 값과 퀀타이제이션 한 값 간의 제곱의 평균값. 이거는 일종의 에라 값이 되겠죠. 엡실론 에라가 되겠죠. 그렇죠? 이거를 책에서는 X 틸다라고 말을 했어요. 저는 엡실론이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자, 요 값을 미니마이즈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렇죠? 요 D는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거를 뭐라고 말할 거냐면 스퀘어드 에라 디스토션 이다 라고 말할 거야. 그렇죠? 그리고 시그널 투
퀀타이제이션 에러 레이시오를 디파인을 어떻게 할 거냐면 SQNR이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SQNR이라고 디파인 하는데 SQNR은 어떻게 쓰냐면 D분의 원래 시그널의 파워 PX다라고 말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파워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X에 대한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를 구해서 이렇게 구하거나, 그렇죠? 또는 RX 제로를 구하거나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저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SQNR을. 일종의 메저먼트예요. 시그널과 퀀타이제이션 에러 한 거의 비율. 저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즉 분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원래 시그널하고 퀀타이제이션 한 거의 차이가 적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문제가 왜 대두되는지를 보겠습니다. 가우시안인 경우에요. 이러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 있는데 어느 시점 KT였을 때 랜덤 베리어블들을 봤더니 걔네들의 디스트리뷰션을 봤더니 이렇게 0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퍼져 있어요. 근데 대부분 민 값을 중심으로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이런 식으로 퀀타이제이션을 R1, R2, R3, R4 이런 식으로 내가 일정하게 나눴다라면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전 페이지에서 이렇게 나온 값이 주로 0을 기준으로 해서 이 근처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즉 여기에서 플러스 시그마, 여기 마이너스 시그마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마 사이에 더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 레지언을 이런 식으로 크게 나눈 거와 똑같아요. 둘, 셋, 넷. 즉 여기서 다시 한번 나눠볼게요. 이걸 제가 세로로 이렇게 그렸지만 샘플링된 아웃풋과 샘플링된 아웃풋 값들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가끔 한번 되게 낮은 값이 한 번씩 와요. 랜덤하게. 그런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나눈 거예요. 하나, 똑같이. 둘, 셋. 이런 식으로 나눴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이 지역에 오는 거는 다 똑같은 값을 갖고, 이 지역에 오는 것은 다 똑같은 걸 갖고, 얘도 똑같은 거 갖고, 얘도 똑같은 값을 갖고. 그러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에서는 또 촘촘히 많이 오기 때문에 조금 더 잘한다라면은 제가 더 여기를 촘촘하게 나눌 수가 있고, 여기 좀 나머지는 좀 듬성하게 나눌 수 있고, 리지언을.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원래 시그널을 더 잘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소리는 무엇이냐? AI 플러스 1 그런 레지언을 어디로 정할까냐의 문제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걸 정하는 데 있어서 나는 디스토션을 미니마이즈 하도록 정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디스토션 어떻게 정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디스토션은 디스토션은 expected value of x x hat i의 i까지 다 포함한 거를 제가 랜덤 프로세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런 값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평균 값을 어떻게 구하냐면 처음에 리전 1에 있었을 때의 x x1의 제곱 fx x dx 플러스 리전 2에 있었을 때 x x2의 제곱에 sx dx.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점점점 제일 마지막 R8
x 마이너스 x 햇 a의 제곱에 fxx dx. 그쵸? 아까 리진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R1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A1 사이에 있으면 리진 1이었어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리진 2는 A1과 A2에 있었을 때 저는 X2를 어사인 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리진 3는 A2와 A3와 X 마이너스 X 햇의 3의 제곱 fxx dx 한 다음에 A6과 A7 사이에 있는 것은 X 마이너스 X7의 제곱 fxx dx 플러스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은 A7과 플러스 무한대 X 마이너스 X8 fxx dx. 자, 이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x가 있는데 제가 퀀타이제이션 한 결과를 여기 y축에다 그리겠습니다. 이 qx는 인풋 값 요거를 그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 둘, 셋. 잠깐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렇죠? 자, 여기가 A1, A2, A3, 이 지점이 A4, A5, A6, A7. 그리고 요 점이 뭐가 될 거냐면 X hat 1, 이 지점이 X hat 2, X hat 3, 요가 X hat 4, 그 다음에 이 지점이 여기가 X hat 5, X hat 6, X hat 7, 이 지점이 X hat 8. 이런 식으로 나누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X가 A1보다 작으면 이 구간에 있으면 X1 햇으로 값을 퀀타이제이션해서 어사인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한 거에 디스토르션, 이렇게 하면 디스토르션이 얼마가 생기겠느냐라는 거를 나타내는 식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그 프랙티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디스토르션 정의는 아까 나왔어요. x 마이너스 x 햇의 제곱, 즉 원래 들어오는 그 샘플된 시그널과 퀀타이즈된 시그널의 차이를 제곱한 것의 평균값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그 평균값을 수식으로 어떻게 나타내는지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써보면서 익혀야 돼요. 그쵸? 익혀야 되겠죠? 저기에서 x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a1에 있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있지만 평균값 마이너스 무한대와 a1에 있을 때의 평균값 어떻게 구하는지 하나씩 이렇게 써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거를 다시 써보면 d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a1 x 마이너스 x 햇 1의 제곱에 fxx dx 플러스 i는 1부터 7까지 하고 여기에서 ai 7까지 하면 안 되겠군요. 6까지 ai 플러스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x 햇 i 플러스 1의 제곱의 fxx dx 플러스 a 7 플러스 무한대 x 마이너스 x 햇 8 제곱 fx dx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뭘 구하고 싶냐면
AI 값을 무엇으로 정할까? X 햇 값을 무엇으로 정할까?에 대한 것을 구하고 싶어요. 옵티멀한 AI를 구하고 싶어요.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간단한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제곱의 형태이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인 함수일 거예요. X나 AI나 XI 햇의 함수를 보면 아래로 볼록인 함수가 나올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만족시키는 모든 AI, 그러니까 i는 1부터 7까지. 그 다음에 또 이거를 만족시키는 모든 x hat i, 이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ai와 x hat i를 찾아내서 그 값을 사용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디스토션이 미니마이즈가 될 거예요. 자, 이걸 풀어보겠습니다. AI 디스토션을 해보면 i번째에 대해서 해보면 먼저 여기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생각해 보세요. 여기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AI가 있는 경우는 두 개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는 여기 밑에 있는 경우고 하나는 위에 있는 경우예요. 그렇죠? 이거를 적분한 것을 어떤 마스터라고 생각해 갖고 큰 캐피탈 G의 그러니까 AI 플러스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x hat i 플러스 1의 제곱 fxx dx 그 다음에 플러스 그 전 거 ai 마이너스 1 ai x 마이너스 x hat i 플러스 1의 x i의 제곱 fxx dx 나머지는 다 ai에 대해서 미분하면 다 0이 나오겠죠. ai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다만 이렇게 두 개만 관련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일종의 이런 식이에요. g 큰 함수 ai-1 빼기 g ai. 그렇죠? 그다음에 플러스 g ai 마이너스 g ai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그치. 여기를 제가 잘못했네요. 이걸 i 플러스 1, 얘를 i 이런 식으로 둬야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는 xi 햇 플러스 요거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적분한 함수가 다르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 요 함수를 ai에 대해서 미분을 한다라면 어떻게 될 거냐면 요거 먼저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요거를 미분하면 요 함수가 그대로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ai 마이너스 x hat i 플러스 1의 제곱 f x 대신에 ai 그 다음에 요거를 보면 플러스 ai 마이너스 x hat i의 제곱 fx ai는 제로를 만족시키는 AI를 찾아내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를 풀어보면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AI 마이너스 X hat I 플러스 1의 제곱은 AI 마이너스 X hat I의 제곱이다. 이거를 풀어보면 어떻게 될 거냐면 AI는 2분의 2 X hat I 플러스 X hat I 플러스 1 값이 나올 거예요. 즉 레지어는 중간값, 퀀타이즈 된 값의 중간값을 사용해라 라는 거예요. 이 식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자, 두 번째로 이제 요거를 구해보겠습니다. 두 개를 만족시켜야 되니까 요거를 구해보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D는 어떻게 돼 있을 거냐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A1 X 마이너스 X hat 1 제곱 fxx dx 플러스 i는 1부터 6까지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ai 플러스 1 x 마이너스 x hat i 플러스 1의 제곱 fxx dx 플러스 a7 플러스 무한대 x 마이너스 x hat 8
제곱 fxx dx. 그쵸? 이것도 xi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면 뭐가 남을까요? 뭐가 남을 거냐면 여기에서는 이렇게 해보면 뭐가 남을 거냐면 ai-1 ai 즉 여기에서 xi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그 전 거 ai-1에서 ai까지 레인지가 되겠죠? 그렇죠? 그 부분만 xi가 있을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라운드 xi, head i 그 다음에 이것을 그대로 써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써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2 ai-1 ai x-x hat i fxx dx는 0을 만족시키는 x hat i를 구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해보면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ai-1 ai x fxx dx는 x hat i fxx dx ai-1 ai 이제 x hat i는 컨스턴트한 값이기 때문에 ai-1 ai fxx dx. 자, x hat i를 우리는 어떻게 결정하면 되냐면 ai-1 ai fxx dx ai-1 ai fxx dx 이렇게 구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아까 ai 이건 일종의 옵티멀한 값이에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2분의 xi 플러스 1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x hat i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a 그 전 거를 보면 i-1에서 ai까지 ai-1에서 ai까지의 평균값을 확률값을 평균 그 안에서의 평균값으로 노멀라이즈 시켜서 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이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 거냐면 ai를 구하려고 해야 되는데 xi 햇이 필요하고 xi 햇을 구하려고 하는데 ai가 필요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거를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 저거 프로그램을 짜내라 라고 하면 어떻게 짜야지 나올까요?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임의로 A1, A2, A7까지를 임의로 여러분들이 정해놔요. 예를 들어 아까처럼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0, 1, 3, 5 그렇게 정해놔요. 8개 레벨을. 그 다음에 XI의 햇을 구해봐요. XI의 햇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정해놓은 상태에서 그 XI의 햇 구한 거 가지고 다시 1번으로 가요. 1번으로 가서 AI를 다시 업데이트를 시켜요. 그 다음에 그 구한 AI를 가지고 다시 XI 햇을 다시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 돌려가지고 어느 때까지 돌리느냐. 그렇게 할 때마다 디스토션 값이 컨버지 될 때까지. 디스토션이 낮아질 때까지. 그렇죠? 자, 로이드 맥스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아주 간단한데 1번 set AI arbitrary 두 번째 find xi from your initial AI 그렇죠? 그 다음에 update AI 그렇죠? 네 번째가 다시
recalculate x high hat from your updated AI. 그 다음에 iterate 3 and 4 until t converges.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알고리즘이 돌아가겠죠? 그렇죠? 디스트리뷰션이 얼마 이하면은 딱 스탑 해가지고 쓰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그샘플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그샘플은 책에 있는 거 가지고 볼게요. 샘플링 아웃풋 값에 여기가 샘플링이 있는데 여기가 x라고 말을 한 거죠. 랜덤 프로세스 전체. 그렇죠? 여기는 x of t이고 x discrete time 랜덤 프로세스 x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 x의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2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로이고. 그런데 100Hz 안에서만 otherwise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소리는 뭐냐면 X의 파워가 또한 X는 스테이셔너리한 가우시안 discrete time 프로세스예요. discrete time random process. 말이 길죠. with zero mean and variance 시그마 제곱.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질문할 거예요. 시그마 제곱을 구하여라. 여러분들한테 find 시그마 제곱. 시그마 제곱은 무엇이냐면 시그마 제곱 랜덤 프로세스에서 정의된 게 아니에요. 시그마 제곱은 랜덤 베리어블에서 정의된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문제에서 아주 여러분들 편하게 만들었어요. 스테이셔너리하다 라고 해서 어느 시점에서 측정한 이 베리언스는 다 똑같다라는 거죠. 어느 시점에서 측정한 시간에 관계없이 모두 같다라는 거죠. 스테이셔너리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그마 제곱은 이 세컨 모멘트에서 퍼스트 모멘트를 뺀 값이다. t를 뺄게요. x 이렇게 이 값이 되겠다라는 거죠. 근데 제로미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값은 0이다라는 거죠. 2x 제곱인데 이것은 아까 말했던 대로 rx의 오토코릴레이션 펑션에다가 타우는 0을 대입한 거하고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마이너스 무한대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를 적분한 거하고 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값은 마이너스 100Hz 플러스 100Hz 이 df. 그래서 400이 되겠죠.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시그마 제곱이 뭘 나타내는지 수많은 이러한 샘플 펑션의 어느 시점에서의 측정한 요 베리언스 값이 요거의 디스트리뷰션은 다 가우시안을 따르고 이것들의 베리언스 값들이 모두 시그마 제곱으로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자, 두 번째 뭐라고 했냐면 두 번째 얘는 정해놨어요. 뭐라고 했냐면 A1은 마이너스 60, A2는 마이너스 40, A3는 마이너스 20, A4는 0, A5는 20, A6는 40, A7은 60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60보다 작으면 어떻게 할 거냐면 x hat 1을 마이너스 70을 어사인 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0과 마이너스 40 사이에 있으면 마이너스 50을 어사인할 거고,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x5는 플러스 10, x6는 플러스 30, x7은 플러스 50, x8은 플러스 70. 그렇죠? 그러니까 60보다 크면 숫자 70을 어사인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x는 아까 말한 대로 제로미를 가지고 있고 시그마 제곱이 400. 400이니까 얼마예요? 베리언스가. 저기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20이죠?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20의 사이에 보통 있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20 사이에 약 70% 정도가 있을 거예요. 2 시그마까지 본다라면 플러스 40, 마이너스 40까지 보통 90% 이상이 있을 거예요. 3 시그마면 99%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99%면 마이너스 60, 플러스 60 그 사이에 99%가 있는 거죠. X의 값들이.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에 뭘 구하라고 그러냐면 스퀘어드 에러 디스토션. 아까 SQ D 값을 구하라는 거가 문제예요. 요거를 구해봐라 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A1이 마이너스 60 사이에 있는 것은 저는 마이너스 70으로 어사인을 해서 그때의 디스토션 값. 그렇죠? 이게 R1인 거죠. 여기가 R1. 그 다음에 마이너스 60과 마이너스 40 사이에 있는 것들은 제가 마이너스 50이니까 50으로 퀀타이제이션 해서 그때의 에러 값. 그 다음에 플러스 이렇게 해서 제일 마지막에 플러스 70, 저기 60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갈 경우에는 나는 70으로 퀀타이제이션 할 거기 때문에 이때의 퀀타이제이션 에러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거를 계산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fxx는 뭐라고 그랬냐면 fxx는 1 오브 루트 2파이 시그마 제곱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 x제곱이에요. 그렇죠? x제곱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with 시그마 제곱은 뭐라고 했냐면 400이에요. 400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려고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A1, 여기서 A1은 마이너스 70이었어요.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X 햇 1, 여기서 X 햇 1은 마이너스 60이었죠. 이런 식의 값을 갖고 fx, x, dx를 구하라 라는 거는 마이너스 무한대 A1, x 마이너스 x 햇 1, 1 오브 2파이 시그마 제곱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 x제곱 dx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뭐가 있냐면 시그마 제곱은 아까 400이라고 그랬어요. 400을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실제적으로 풀면 되겠죠? 이거를 전개해보면 마이너스 무한대 A1 x제곱 마이너스 2 햇 x1 x 플러스 x 햇 1의 제곱 1 오브 루트 2파이 시그마 제곱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 x제곱 dx. 자, 이거는 마이너스 무한대 A1 x제곱, 제가 그냥 쓰기 귀찮아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x 햇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대 A1 x fxx dx 플러스 x 햇 1의 제곱 마이너스 무한대 A1 fxx dx 이렇게 쓰면 돼요. 자, 이거 하나하나 적분을 이제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걸 보면은 마이너스 무한대 A1 X제곱 루트 2파이 시그마 제곱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X제곱. 그쵸? 그쵸? 그 다음에 이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적분을 또 할 줄 알아야 돼요. X 이걸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세 번째로 요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적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적분 가능한지 보세요. X제곱, 엑스포넨셜 제곱의 형태예요. 적분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그래도 자신 있잖아요. 저렇게 막 적분하는 거 한때 좀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부분 적분하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 x 제곱을 2 시그마 제곱 x 2 시그마 제곱분의 x 제곱을 제가 마이너스 2분의 t 제곱이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변수 변환 해가지고 뭐 t 제곱은 시그마 제곱 곱하기 저기 x 제곱은 시그마 제곱 곱하기 t 제곱 그렇게 해가지고 dx는 시그마 dt 해서 dx 대신에 시그마 곱하기 dt를 넣고 그 구간이 조금 변하겠죠. a1을 집어넣은 값이 이제 들어가고 그 t에 대한 변수로 해서 집어넣고 그 나머지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은 똑같이 t 제곱 곱하기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t 제곱의 형태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겠죠? 그런데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t 제곱을 미분하면은 어떤 형태가 되냐면 마이너스 t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분의 t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저걸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t 제곱 곱하기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t 제곱을 t 곱하기 마이너스 t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분의 t 제곱 해놓고 마이너스 썼으니까 앞에다 마이너스 붙이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v 곱하기 u 프라임은 u 곱하기 v 마이너스 뭐 u 프라임 v 그 인티그레이션 있죠? 그게 부분적분이잖아요. 그렇죠? 그 방법을 쓰면은 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거. 즉, 요거 형태는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이거는 t 곱하기 마이너스를 붙이고 t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분의 t 제곱. 그래서 얘는 v 프라임, 얘는 u 라고 놓고 적분을 하면 부분적분하면 나오게 되고 즉 이거는 u 곱하기 v 마이너스 u 프라임 v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u 프라임은 1인 거죠. 그래서 요거를 하면은 요거는 q 펑션의 함수로 나올 거예요. q 펑션의 함수로. 얘는 나올 거고 계산할 수가 있고요. 결과값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얘는 더 쉽게 나올 거예요. 그냥 바로 적분된 거기 때문에 이것은 q 펑션의 형태로 나올 거예요.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고 q 펑션의 형태로 나올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하면 이 적분을 구할 수가 있어서 디스토션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한 그 A1 값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제가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50 그렇게 정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구해놓은 것은 제가 첫 번째 페이지에서 이렇게 셋업을 한 상태에서 요 x1 요것을 이렇게 해서 썼다라면 그 다음에는 얘를 이렇게 놨었을 때 아까 A1, A2 값을 업데이트하고 그걸 계속 디스토션을 줄이도록 막 노력을 하는 거야. 그렇죠? 평균값을 구해가지고 자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이렇게 했었을 때 이 값을 쓰는 것이 아니라 원래대로 한다라면 x hat i는 여기에서 ai-1, ai 요것을 집어넣고 여기에다가 ai-1, ai s fxx dx 이렇게 해서 x hat 1을 구해야 되겠죠. 근데 나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정해놓은 거죠. 유니폼하게. 그렇죠? 이렇게 해서 나온 x hat i는 이 값들하고 다를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나온 x hat i 가지고 다시 ai를 다시 업데이트 시키고 그렇게 해서 계속 돌렸더니 책에 나와요.
책에 그를 돌려본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28번 돌렸더니 SQNR이 얼마로 컨버지 되더라. 그런 값이 테이블에 나온다라는 거죠. 흐름을 알겠죠? 그렇죠? 자, 퀀타이제이션을 정말 자세히 오늘 했어요. 오늘은 스켈라 퀀타이제이션이고 다음 시간에 벡터 퀀타이제이션을 아주 잠깐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